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과학 이야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몸 안에는 당신의 세포가 당신 몸 안에는 엄마의 세포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이죠. 임신 중에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세포가 서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을 미세 키메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뇌, 심장, 간, 폐, 혈액 등 여러 장기 안에서 태아로부터 온 세포가 발견됐습니다. 이 세포들은 엄마가 출산 후 수십 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엄마와 자녀의 몸 안에 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포들은 엄마의 면역 반응 및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DNA뿐만 아니라 세포까지 같이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소중합니다. 실제로 엄마와 아이는 세포를 서로 주고받고 엄마와의 기억뿐만 아니라 실제 세포까지 우리 몸속에 공유된다는 사실, 무언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음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실제로 존재하는 미스테리 질병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질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 5가지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의 환자들은 사물의 크기와 거리 감각이 갑자기 왜곡됩니다. 손이 방에 꽉 찰 정도로 커지기도 하고 방 안의 사물들이 엄청 커지거나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질환의 환자들은 피부 아래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CDC는 정신적 원인이라고 했지만 환자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질환의 환자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기를 썩었다고 느끼며 먹지도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화학물질에도 심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발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과 힘줄이 점점 뼈로 변합니다. 작은 넘어짐, 주사, 수술 등 그 어떤 충격도 새로운 뼈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몸 전체가 석상처럼 굳어갑니다. 현대의학은 아직 인간 몸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병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현대의학도 이해하지 못한 희귀 질병들에 대해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주변에도 정말 흔하지만 완벽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콧물이 계속 난다면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가 이를 위험 물질로 오인하면서 증상이 시작됩니다. 알레르기 항체인 임뮤노글로불린이가 비만 세포를 활성화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재채기와 콧물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감기와 달리 발열이나 몸살은 드물고 특정 계절에 반복되면 눈 가려움이 흔합니다. 외출 후 세안과 샤워, 옷 갈아입기, 실내 공기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스테로이드가 널리 사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고가루가 아니라 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몸의 몇몇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면역 시스템의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고 어떤 반응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흔적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현상도 우리가 매일 겪고 있지만 대부분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흥미로운 반응입니다. 물놀이나 목욕을 한 후에 손바닥과 손가락에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건 피부가 단순히 물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물에 있으면 피부는 약간의 물을 흡수하지만 주름이 생기는 핵심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손가락의 작은 혈관들이 수축합니다. 그에 따라 피부 아래 조직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표면에 주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현상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손상된 사람은 물에 오래 있어도 주름 반응이 약합니다. 이 반응은 자율신경과 말초신경 기능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 따르면 이 주름은 빗길의 타이어처럼 손에 마찰을 눕혀 젖은 물체를 더 잘 잡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생리적 반응이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이유는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살이 빠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이 사라지는 진짜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면 지방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이 땀이나 대변으로만 배출되거나
근육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 산소와 결합해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합니다. 감량된 지방의 약 84%는 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16%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물로 배출됩니다. 또한 지방은 근육과 세포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조직이므로 지방이 근육으로 직접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지방을 더 많이 산화하도록 만듭니다. 즉, 당신이 운동할 때 내쉬는 숨은 당신의 지방이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느꼈던 몸의 현상들 속에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몸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